안녕하십니까. 송영길 TV 시청자 여러분, 송영길입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저는 오늘 원래 공식적으로 저희가 인왕산 해맞이를 하려고 했는데 제주항공 참사 때문에 취소를 하고 몇 사람만 올라왔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아직 날씨가 흐립니다. 이게 아직 일출 시간이 7시 45분인데 우리의 전국을 반영하는 것처럼 날씨가 아직 막지는 않습니다. 수많은 시민들이 인왕산 정상에 올라왔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우리 젊은 청춘들이 많이 올라오셨습니다. 그만큼 우리 청년 세대의 간절한 바람, 여러 가지 걱정 때문에 앞길이 안 보이는 우리 젊은 청년들의 간절한 소망과 바람이 어느 때보다 큰 것 같습니다. 특히 많은 이번에 응원봉으로 국민 탄핵 국민을 열었던 우리 20, 30대 젊은 여성들의 모습도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모두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120년 전 을사늑약을 기억합니다. 새로운 을사년에는 다시는 나라를 뺏기지 않고 나라의 자주성과 독립성이 훼손되지 않고 김구 주석이 바랬던 한없이 강하면서도 전 인류에 공헌하는 보양된 문화국가 대한민국을 꿈꿔봅니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어제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되어서 비록 영장 집행은 아직 안 되었지만 체포영장과 김용현의 공소장을 통해서 윤석열의 내란 수개의 범죄 행위가 명백히 적시되고 공식화된 것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입만 열면 법 집행을 강조하고 1년에 40만 건이 넘는 압수수색 영장, 구속영장을 통해 정치적 반대자를 탄압했던 윤석열이 정작 자신에게 발부된 체포영장을 기피하려고 경호원들을 동원해서 법 집행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초라한 모습입니다. 비겁한 모습입니다. 조갑재 씨가 말한 대로 조폭급도 안 되는 친구입니다. 진짜 조폭이라면 쿠데타가 실패하면 할복 자살을 해야 될, 책임을 져야 될 그러한 자가 비겁하게 숨어서 양아치 수준으로 법질서를 회피하고 있는 모습에 자괴감을 느끼게 합니다. 저게 일국의 대통령을 했다는 자의 모습인가, 저렇게 비겁한 모습인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렇게 법 집행을 거부하면 거부할수록 본인이 내란 수괴임을 다시 한번 반증하고 입증하는 행위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체포영장과 함께 압수수색 영장까지 같이 발부되었기 때문에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은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직원들인데 헌법 7조 1항에 따라 전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공무원임을 자각하고 법 집행에 협조해야 될 것입니다. 만약에 사설 경호원처럼 무슨 고려시대의 노비들처럼 사병처럼 내란 수괴를 옹호하는 행위를 한다는 것은 특수공무집행 방해로 내란 방조범으로 처벌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도 차가운 무안 국제공항 대합실에서 시신이 아직 수습이 안 되고 DNA가 확인이 안 돼서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많은 유가족들의 찢어지는 가슴에 위로를 보냅니다. 얼마나 황망한 일입니까? 정말 이 안타까운, 있을 수 없는 이런 비극에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저도 고등학교 후배 한 분이 이번에 탑승객에 포함되어 있었고, 또 후배 아내분 2명이 또 2명 후배의 각각 아내분들이 그 탑승에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는 30일 날 저녁에 무안국제공항에 가서 합동 분향 참배하고, 또 광주가 80명이 넘더라고요. 광주 시민들이. 그래서 강기정 시장과 함께
5.18 광장에 설치된 합동 분향소에 분향을 하고 왔습니다. 빨리 시신이 수습돼서 장례를 치르고 고인들의 명복을 비는 절차가 진행됐으면 좋겠고, 이 사고 원인은 철저히 분석을 해서 이 제주 항공의 문제와 무안공항의 문제, 모든 문제를 종합적으로 점검해야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하루빨리 이 슬픔을 함께 나누고 위로를 보냅니다. 저희가 이제 인왕산은 아시다시피 339m 고지의 산인데, 제가 인왕산을 굳이 선택한 이유가 이 어질 인자의 왕왕자인데, 우리나라가 최소한 공자님, 맹자님이 말씀하셨던 사단, 정말 인의의 정치가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왕이란 자가, 이 왕도 아니죠. 이 대통령인데, 옛날에 왕도 말이죠. 지금 이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었던 봉건 시대에도 왕이 하늘의 그런 사명을 위임받아서 왕도 정치, 인의 정치를 펼지 않고 패도 정치를 하게 되면 역성혁명으로 쫓아내서 때려 죽였습니다. 맹자님도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인의 정치를 벗어난 이런 패도는 역성혁명으로 군주를 내쫓아야 된다. 거란과 탕왕 그런 예를 들지 않더라도 그럴진데, 하물며 국민이 직접 뽑은 이 대통령이란 자가 이렇게 권력을 사유하고 나라를 망가뜨릴 수가 있습니까? 더구나 북한의 침략을 유도해서 전쟁을 일으키려고 발버둥 쳤다고 하니, 정말 국가 안보를 지키라고 만들어진 대통령, 입만 열면 국가 안보를 떠들던 이런 정권이 국가 안보를 철저히 망가뜨리고, 국가 안보 위협이 북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들의 숨을 입증하는 이런 황당한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제가 자주 강조했습니다만, 시대적 전환기에 비극적인 일은 악한 사람들의 울부짖는 아우성 소리가 아니라 착한 사람들의 소름 끼치는 침묵이다. 이게 마르틴 루터 킹이 했던 말씀인데, 우리 위대한 국민은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여기 와 있는 많은 우리 시민들, 청년들이 계엄령 선포되자마자 국회로 달려와 주었습니다. 다 같이 유튜브를 켜고 힘을 모아서 맨몸으로 장갑차를 막았습니다. 행동하는 양심이었습니다. 깨어있는 시민이었습니다.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였습니다. 윤석열이 망가뜨린 대한민국의 체면을 우리 시민들이 되살리고 있습니다. 이제 새해가 밝았습니다. 윤석열 체포영장은 유효기간이 7일이라 그럽니다. 체포가 되면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됩니다. 이미 김용현을 비롯한 수하들이 다 구속됐는데, 그 수개가 구속을 피할 수는 없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체포영장 집행을 회피하면 회피할수록 본인이 반란 수개임을 더욱더 확실하게 인증하는 꼴이 될 것입니다. 이를 옹호하는 권영세를 비롯한 국민의힘은 각성해야 될 것입니다. 정말 우리 한양도 이 청와대 한번 보여줘 보시죠. 청와대 저기 이 북악산 아래, 북악산을 주산으로 청와대가 있고, 마주 보이는 남산을 옛날에 목멱산이라고 그랬습니다. 남산을. 그리고 좌청룡이 이 낙산이라고 하죠. 성북 쪽에 낙산이 좌청룡이고, 우백호가 인왕산인데, 여기서 우리 두보의 시를 한 구절, 두보의 유명한 당나라의 200과 함께 쌍벽을 이루는 두보가 쓴 망악, 산악을 바라본다는 망악이라는 시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회당릉 절정, 일남 중산소란 말입니다. 일남 중산소. 회당릉 절정은 반드시 이 정상에 올라서
묻 산들이 자금을 한번 볼 것이다. 이게 상당히 이 산들이 커 보이지만 절정의 높은 산에 올라가 보면 수많은 무리의 산들이 작게 보인다, 이런 뜻인데, 제가 이제 광주의 무등산을 올라가 보면 쫙 무등산을 향해서 이 노령산맥이나 이 산들이 쫙 이렇게 작게 몰려서 보이는 게 보입니다. 아마 두보 시인의 망악이라는 시, 회당릉 절정 일남 중산소라는 시 구절이 생각나는 곳입니다. 이제 네, 예, 글쎄 정말 이 다시 봐도 이 청와대를 보면 정말 이 북악산 밑에 청와대 참 위치를 잘 잡았는데, 단지 제가 그 노무현 대통령 때 청와대를 가보니까 관저는 바꿔야 되겠더라고요. 관저가 음지여서 관저는 그 옆으로 좀 옮기더라도 이 청와대 자체 위치는 상당히 북악산 밑에 천연적인 엄폐물이 되고 적의 공격으로부터 차단이 될 뿐만 아니라 서울시의 그 중심의 한양에서 500년 도읍지를 여기로 쓴 이유가 다 있는데, 이거를 무리하게 용산으로 옮겨가지고 469억이면 된다는 것이 지금 2260억이 넘어갔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 엄청난 혈세를 낭비하고, 또 외국의 군대가 주둔하는 바로 옆으로 가서 모든 국가 기밀이 도청이 되고, 또 국군이 국방부와 그리고 정말 합참 이거를 전부 흩어뜨려서 국방부가 주변에 공간이 없어 6개 건물을 임대차 해가지고 쓰고 있으니, 이게 전시 상황에서 어떻게 시급한 작전 회의가 가능하겠습니까? 그리고 더구나 국군 통수권자와 합참부장, 국방부 장관을 한 곳에 집중해 놓으면 만약에 적의 공격으로부터 타격을 받게 되면 어떻게 군 통수가 유지가 되겠습니까? 참 걱정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번에 우리나라 군인들의 그 한수섬 수방사령관과 공수특전단 사령관, 그리고 정보사, 기무사 얘들의 한심한 걸 보면서 우리나라가 전시작전권을 해소하지 못하고 국군이 모두가 미군이 시켜주는 매뉴얼에 따라 하고 있으니까 우리나라 이 장성들이 400명, 500명 약 된다 그러는데, 이 많은 장성들이 전시작전권이 없으니까 어떻게 전시 상황을 설계하고 하는 이런 기획 능력이나 전략 능력은 훈련되고 함양되지 못한 채 완전히 미국이 시킨다 따라만 하고 똥별만 해서 그냥 그 장군으로서의 그런 특권만 누리고, 이 할 일 없이 쿠데타 정치군이 돼서 권력이나 쫓아다니는 한심한 군대가 되어 있습니다. 정말 이 자주성이 없는 이런 군대를 생각합니다. 제가 항상 강조한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이 명나라 진린 제도관한테 만약에 해전에 있어서의 전시작전권을 이양했다면 어떻게 노량해전이 가능했겠고 명랑해전이 가능했겠습니까? 진리는 고니시 유키나카의 뇌물을 받아먹고 마지막 노량해전 때 고니시 유키나카 도망간 퇴로의 길을 열어주자 그랬습니다. 끝까지 이순신 장군이 반대하고 마지막까지 한 놈도 살려보낼 수 없다는 각오로 싸웠기 때문에 지금도 이순신이 살아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최명신 월남 파병 장군은 미군을 설득해서 우리 주월 파병 한국군의 전시작전권을 절대 미국한테 양도하지 않았습니다. 독자적인 작전 권역을 부여받아 최명신의 자신의 철학으로 사병들을 평등하게 대우하고 민사작전을 펴서 모범적인 작전을 나름대로 했다고는 평가를 받습니다. 그 최명신 장군은 지금도 사병들의 묘역에, 장군 묘역에 묻혀 있지 않고 사병들의 묘역에 묻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대한민국의 국군의 전시작전권을 외국 군대에 70년이 넘게 이양해 놓고도 찾아올 생각도 안 하고 그걸 부끄럽지 않게 생각하고 있는 이 한심한 우리 군의 장성들의 태도에 대해서 노무현 대통령이 일가를 했던 그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아직 해가 안 뜨고 있죠 지금.
해가 지금 아직 구름이 있어서 구름이 지났는데 안개 전공처럼 해가 안 뜨고 있습니다. 저는 1월 1일 우리 모든 국민 여러분께 건강과 행운을 기원드리겠습니다. 아침마다 이렇게 산에 올라서 한 해를 기원하는 민족이 우리나라 국민 말고는 참 찾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나라 국민들은 소망이 있는 국민이고 희망이 있는 국민입니다. 임진왜란 때도 6.25 때도 이승만은 도망가고 선조는 도망가고 인조는 도망갔지만 우리 의병들이 나와 싸웠습니다. 학도병들이 나와 싸웠습니다. 이 나라를 지켜왔습니다. 윤석열이 이렇게 나라를 망가뜨려도 우리 국민들의 힘으로 다시 일어나서 다시 세워낼 것입니다. 이 윤석열의 탄핵 문제를 국민의힘은 입만 열면 이재명에 연결시켜서 오로지 이재명 때문에 한다고 온통 프랑카드를 붙여놨어요. 이재명과 무슨 상관입니까, 여러분? 그건 나중에 국민이 선택할 문제고 지금은 누구의 무슨 대권이나 누구 정치적 유불리, 정당의 정책 유불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나라를 누란의 위기에 빠뜨리고 하나밖에 없는 나라를 지키라는 숭고한 국방 의무에 보낸 이 아들, 딸들을 자신의 권력과 자신의 마누라의 범죄 비리를 지키기 위한 사병으로 동원시켰던 이 반역자에 대한 처단, 이 처벌이 우리나라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거기 때문에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왜 이렇게 정치적으로 악용을 하고 잘못된 프레임으로 자신들을 변론하려고 합니까? 이 불쌍한 권영세를 비롯한 이 윤상현, 나경원, 권성동 이 양반, 이 국민의힘 지도부 여러분, 당신들 국민을 보고 정치를 해야지. 당신들 무슨 정적 상대방을 보고 지금 정당 게임하는 것입니까? 이게 한번 장난으로 해본 것입니까? 이게 이번 저는 제주항공 이번에 불시착으로 사고 난 그 시신들을 온전한 시신이 179분 중에 온전한 시신이 29도 채 안 되고 한 600여 쪽으로 이 시신이 조각조각 났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참혹한 광경을 상상만 해도 끔찍해집니다. 여러분, 만약에 전쟁이 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한 철학자가 그랬죠. 지옥을 보고 싶거든 전쟁을 보라. 아니, 장사정포 미사일 이런 거 하나씩만 여기에 터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레마르브카 쓴 서부전선 이상합다는 그 1차 세계대전 때 지금보다 무기가 훨씬 발달되지 않은 그런 전선에서도 포탄에 그냥 온몸이 찢어지고 내장이 쏟아지고 피비린내 나는 그냥 사륙의 현장에 대해서 절절하게 전쟁의 선언을 해놨습니다. 이 권력자들, 이들은 전쟁을 미화시키고 이 독재자들이 이 병사들의 가슴에 훈장을 하나 달아주고 나가 죽으라고 선동을 하지만 전쟁은 지옥과 같은 것입니다. 전쟁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악마의 현장입니다. 인간성의 밑바닥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세계에서 가장 전력이 집중되어 있는 이 155마일 휴전선, 이 NLL, 여기다가 세계 6대 군사 강국인 대한민국과 200만이 넘는 병력을 가지고 있다는 북한군과 그때 핵무기까지 가지고 있고 주한미군까지 있는 이 모든 무력이 집중되어 있는 이 한반도에 제3차 세계대전의 발화점이 될 수 있는 이곳에서 이렇게 불장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정말 끔찍한 일입니다. 화약고 안에서 애들이 지금 불장난하는 꼴 아닙니까? 이 화약고가 터지면 우리 모든 국민의 삶이 날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장난입니까? 비상 경고용으로 해봤다는 겁니까 이게? 정말 끔찍한 일입니다. 반드시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윤석열 일당은 반드시 체포해서 내란 위안죄 사형 무기에 해당하는 중형을 내림으로써 일벌백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날씨가 흐려서 아직 해가 안 뜹니다. 이 윤석열이 체포되기 전까지는 아마 이 전국이 맑게 개이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만 그래도 오늘 해는 뜰 것입니다. 모두 을사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다시 한번 새해 인사 인왕산 꼭대기에서 저 송영길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